여러분은 부모님 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민호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구석에서 작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표지는 낡고 색이 바랬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민호 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오늘도 민호 학비 때문에 점심을 굶었다. 하지만 괜찮아.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4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몰랐던 진실이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무엇을 숨기고 계셨던 걸까요? 그 일기장 안에는 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더 담겨 있었을까요? 낡은 영수증들이 끼어 있었고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또 다른 삶이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머니를 잊고 나서 그 사랑의 무게를 깨달은 김민호 씨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어떤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요? 김민호 씨도 몰랐습니다. 그가 발견한 일기장 안에는 그가 평생 몰랐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김민호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5세 평범한 직장인 김민호라고 합니다. 얼마 전 어머니를 잃고 혼자서 오래된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다 보니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살펴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생활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낡은 서랍을 열어보니 구석진 곳에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수첩을 열어보니 오래된 흑백 사진과 어머님이 적은 것 같은 메모가 있었어요.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더니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4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오늘도 민호 학비 때문에 점심을 굶었다. 하지만 괜찮아.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이 한 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의 사랑을 저는 왜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왜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걸까요? 그 수첩 안에는 더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어머니의 삶이, 그리고 평생에 걸친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곳은 저희 어머니 윤정희 씨가 평생을 살았던 집이었죠.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보내고 난 후 저는 매주 주말마다 그 집을 찾았습니다. 집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50년 넘게 쌓인 물건들, 추억들을 하나씩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 수연은 늘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저는 혼자 하겠다고 고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어머니와의 추억을 천천히 되새기면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한 아내는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5살 딸 지우마는 제게 한마디 조언을 건넸죠. 할머니 물건들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소중히 여기셨던 것들일 테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것들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죠. 어머니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어머니셨습니다. 1950년생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인절을 혼자 키우시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희생인지조차 몰랐어요. 그저 어머니는 언제나 제 곁에 있는 든든한 존재였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묵묵히 채워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거의 안 하셨고 자신의 어려움을 자식에게 털어놓는 일도 없으셨죠. 그저 조용히 웃으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전부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었고, 새학기가 되면 어김없이 새 옷과 새 신발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계셨는지 전혀 몰랐죠. 중학교 때였나요? 친구들이 모두 가지고 있던 비싼 운동화를 저도 갖고 싶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칠 후 제가 원하던 그 운동화가 제 앞에 놓여 있었죠. 그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왠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도 무언가 걱정스러운 듯한 눈빛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어머니는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 운동화 한 켤레를 사기 위해 어떤 것들을 포기하셔야 했는지 말이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공부에만 매달렸고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새벽까지 공부하는 저를 위해 따뜻한 차도 끓여주셨죠.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합격증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의 그 환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동안 본 어머니의 표정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등록금은 물론이고 책값, 교통비, 용돈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부담이었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한 번도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주셨죠. 어떻게 그런 돈이 나오는지 당시에 저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얼마나 힘드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제 공부와 제 미래에만 몰두하고 있었죠.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묵묵히 저를 뒷받침해 주셨어요. 면접 볼 때마다 새 정장을 사주시고 취업이 될 때까지 아무 말씀 없이 기다려 주셨죠. 드디어 취업이 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 나름대로는 성의를 다한 것이었죠. 어머니는 그 돈을 받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때 저는 왜 어머니가 우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저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그제서야 조금씩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진짜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지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고생을,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좋은 약을 드리면 금방 나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프신 적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든든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병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치료도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때서야 저는 어머니도 나이가 드신 분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언제나 젊고 건강하실 것 같았던 어머니가 이제는 제가 돌봐드려야 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마지막 몇 개월 동안은 제가 최대한 시간을 내서 어머니 곁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과 가정일 때문에 늘 바빴어요. 어머니 곁에 있어드리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자신이 아픈 것보다 제가 너무 무리하는 것을 더 걱정하셨죠. 병원에서도 제게 무리하지 말라고 회사 일을 우선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제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집안에는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낡은 가구들, 오래된 앨범들, 추억이 담긴 소품들까지.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어머니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분의 옷장을 열어보고 화장대를 정리하고 서랍을 하나씩 뒤져보는 일이 마음 아팠거든요. 어머니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딸 지우의 말을 기억하며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함부로 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분류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나눠 가질 것들, 기념품으로 보관할 것들, 기증할 것들로 나누어 정리했죠. 어머니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한 순간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그 일기장은 어머니가 특별히 소중히 여기셨던 것 같았어요. 겉보기에는 낡고 오래된 수첩이었지만 보관된 위치나 상태를 보니 어머니가 자주 들여다보셨던 것 같았습니다.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가 묻어 둥글게 달아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힘든 순간마다 이 일기장을 꺼내어 마음을 달래셨던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조금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열어봤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 가신 흔적이 보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진 속에는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어머니가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아직 고생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셨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우리 민호, 엄마의 전부라고 연필로 흐릿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글귀를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시 끼워 넣고 첫 번째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민호 중학교 입학식이 다음 주다. 새 교복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새 교복을 입고 올 텐데 우리 민호만 형편없으면 어떻게 하나? 새벽 4시부터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 댁 청소를 해주기로 했다. 하루에 5,000원씩 일주일만 더 일하면 새 교복을 사줄 수 있을 것 같다. 민호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2시간 후에 일어나야 하지만 괜찮다. 우리 민호를 위해서라면. 이 내용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새 교복을 입고 입학식에 갔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새 교복이 멋있다고 자랑도 했었죠. 하지만 그 교복이 어머니가 하루에 2시간밖에 잠을 못 주무시며 새벽부터 남의 집 청소를 해주며 마련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앉아서 졸고 계셨는데 그게 밤새 일하시느라 지치셨던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민호가 요즘 표정이 어둡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다. 아이가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엄마는 다 안다. 밥을 먹을 때도 멍하니 있고 공부할 때도 한숨을 자주 쉰다. 이번 달 전기료와 가스비를 조금 늦게 내더라도 먼저 등록금부터 마련해줘야겠다. 전기가 끊겨도 촛불로 며칠 버티면 된다. 내일부터 옆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더 구해봐야겠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는 청소일, 낮에는 공장에서 포장일,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까지 하면 등록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몸이 좀 힘들어도 괜찮다. 민호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이 일기를 읽으니 제가 얼마나 둔감했는지 깨달았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께 등록금 걱정을 직접 말씀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표정만 봐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공과금까지 미루면서 하루에 3번씩 일을 하시면서까지 제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때 집에 전기가 며칠 안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는데 알고 보니 제 등록금 때문에 전기료를 못 내셨던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다음 일기에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운동화를 갖고 싶어 한다. 친구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그 비싼 운동화 말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민호 얼굴에 실망이 가득한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민호만 못 가지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리고 며칠 더 운동화 얘기로 가득했어요. 잠을 못 잤다. 민호 운동화 생각뿐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집 안을 뒤져봤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사주신 금반지가 있었다. 어려울 때도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어머니의 유품이다. 오늘 금반지를 팔았다. 생각보다 많이 받았다. 이 돈으로 민호의 운동화를 살줄 수 있을 것 같다. 민호가 좋아할 생각을 하니 기쁘다. 오늘 민호에게 운동화를 사줬다. 민호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엄마 어떻게 돈을 구하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엄마가 조금 모아뒀던 돈이 있었다고 했다. 민호가 거울 앞에서 운동화를 신어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이 일기들을 읽으며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갖고 싶어 했던 그 비싼 운동화를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며칠 동안 고민하시던 모습, 그리고 일주일 후 갑자기 제 앞에 놓인 운동화를 보고 기뻐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돈을 모아두셨다가 사주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소중하게 여기셨던 할머니의 유품을 팔아서 그 운동화를 사주셨던 거예요. 몇 페이지를 더 넘기니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쓰신 일기였어요. 오늘도 민호 학비 때문에 점심을 굶었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저녁에 민호와 함께 먹는 밥이면 충분하다. 낮에는 배가 고프지만 민호 얼굴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 민호가 오늘 전화해서 엄마, 밥 잘 챙겨 드세요라고 했다. 고마운 우리 아들. 엄마는 잘 먹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민호 생활비 보내느라 이번 주는 저녁만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민호가 걱정할까봐 말할 수는 없다. 이 일기를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제 학비를 위해 끼니를 거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아니,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때로는 술도 마시며 즐겁게 지냈는데 그 모든 돈이 어머니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던 거죠. 특히 제가 전화드릴 때마다 밥 잘 챙겨 드세요라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늘 잘 먹고 있다고 대답하셨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니요. 오히려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야위셨는지, 왜 밥을 드실 때마다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고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새 운동화를 신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느라 바빴는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기장을 읽으면서 철없던 제가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었는지 하나씩 기억났습니다. 새 옷을 사달라고 할 때, 용돈을 더 달라고 할 때, 친구들과 놀러 간다며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그래, 우리 민호 좋은 것 사자라고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그 뒤에는 이런 고민과 희생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하루하루가 저를 위한 고민으로 가득했고, 어머니의 모든 선택이 저를 우선으로 한 것이었던 거죠. 마지막 메모는 제가 어른이 된 후에 적으신 것 같았어요. 글씨체가 조금 더 떨리는 것이 나이가 드신 후의 글씨 같았거든요. 민호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립했다. 정말 대견하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구나. 이 마지막 메모를 읽고 나니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저를 위해 살아오셨던 거구나. 그리고 제가 어른이 되어 자립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야 당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셨던 거구나. 일기들을 다 읽고 나니 마지막 장에 사진 한 장이 더 있더군요. 사진 속에는 저와 아내 지우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우리 민호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렴이라고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분의 희생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일기장을 꼭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정말 통곡을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중얼거렸지만 이제 더 이상 어머니는 들으실 수 없으니까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놓쳤던 어머니의 사랑의 신호들, 희생의 흔적들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 이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시려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시던 어머니,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어머니, 제가 시험을 볼 때마다 절에 가서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랬어요. 제가 늦게 들어와도 한 번도 잔소리하지 않으시고 대신 따뜻한 물을 받아주시고 야식을 준비해 주시던 어머니. 제가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하면 용돈을 쥐어주시면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하시던 어머니. 성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갔을 때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던 어머니, 제 아내와 아이를 사랑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억들을 되짚어보면서 저는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고도 제가 얼마나 둔감하고 무심했는지도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 일기장을 발견한 지 며칠 후 저는 어머니의 집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의 물건 하나하나에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옷들은 대부분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었어요. 반면 제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들은 그때 기준으로도 꽤 좋은 것들이었죠. 어머니는 당신은 낡은 옷을 입으시면서도 저에게는 항상 좋은 옷을 입혀주셨던 거예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두신 영수증들이 상자 하나 가득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 제 학비, 제 옷가, 제가 좋아하던 음식 재료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쓴 모든 돈의 기록을 보관하고 계셨던 거죠. 영수증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가계부도 발견했습니다. 빠짐없이 기록된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오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계부의 지출 항목 대부분이 저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가계부를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어머니는 당신의 용돈이나 개인적인 지출은 거의 하지 않으셨더군요. 미용실 가는 비용도 아껴서 집에서 머리를 다듬으셨고 새 옷도 거의 사지 않으셨어요. 대신 저를 위한 지출은 아끼지 않으셨죠. 특히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가계부를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병원 가는 날도 미루시면서 제 학비를 우선시하셨던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씀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하신 말씀들이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구나 싶었어요. 어머니의 인생이 온통 저와 제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당신만의 꿈이나 욕망이 없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자식을 위해서만 사셨던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였는데 제가 엄마 아픈데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머니는 괜찮다. 너만 잘 살면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어머니의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로 어머니에게는 제가 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바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시면서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때로는 귀찮아하기도 했거든요.
어머니가 안부를 묻는 전화를 귀찮아했고 집에 놀러 오라는 말씀을 번거롭게 생각했어요. 특히 결혼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께 소홀했어요.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나 찾아뵙는 정도였죠. 어머니는 늘 이해해 주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시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나으실 거라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했어요. 하지만 정작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외로우셨을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도 저는 충분히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싶어요. 그런 후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와 딸에게 그 일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저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털어놓았어요.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내를 친딸처럼 여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딸 지우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빠, 할머니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저도 할머니처럼 사랑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니의 사랑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제 아내와 딸에게 말이죠.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딸과 함께였어요. 가족들에게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민호 학비 때문에 점심을 굶었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라는 글을 읽을 때 아내와 딸도 함께 울었어요. 민호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립했다. 정말 대견하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구나. 이 글을 읽을 때는 저희 가족 모두가 말없이 울었어요. 어머니의 평생이 오롯이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45년간 쌓아온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뒤늦게 깨닫게 된 어머니의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그때 몰랐을까요? 왜 그때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요? 이런 말들을 계속 중얼거렸지만 이제 더 이상 어머니는 들어주실 수 없으니까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는데 너무 늦었잖아요.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해줬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당신이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셨을 거예요. 딸 지우도 제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께서는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셔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할머니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으니까요. 가족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회와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 대한 제 기억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셨던 모든 일들, 보여주셨던 모든 사랑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두려고 했어요. 어린 시절 아팠을 때 밤새 간병해주시던 어머니,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해주시던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려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시던 어머니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걱정해주시던 어머니, 결혼 준비를 도와주시던 어머니,
지우가 태어났을 때 정성스럽게 도움을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런 기억들을 되짚어보면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동시에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겠다는 다짐도 섰습니다. 특히 제 아내와 딸에게는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물론 어머니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의 정신만큼은 이어받아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게 되었고, 딸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가족들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특히 딸 지우와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지우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는 지우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친구들과의 관계, 고민거리들까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그동안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리고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며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배려를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들이 저를 위해 해주는 작은 도움들, 후배들이 보여주는 배려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은 지금도 제 책상 서랍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끔 힘든 일이 있거나 감사함을 잊을 것 같을 때마다 그 일기장을 꺼내서 다시 읽어봐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고 제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들로 둘러싸여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제가 지우를 키우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아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된다는 그 감정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지우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저도 어머니처럼 마음속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지우가 힘들어하면 저도 어머니처럼 함께 걱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느끼셨을 그 마음들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우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는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이야기해줘요. 지우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다고 후회하던 아내에게 어머니가 아내를 얼마나 친딸처럼 여겨주셨는지 이야기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해요. 이렇게 가족끼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머니의 사랑이 저희 가족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의 정신은 우리 가족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에게도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특히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지금이라도 더 자주 안부를 여쭤보고 더 많이 감사 표현을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라고 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후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비슷한 후회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일기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어머니의 진짜 사랑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그 작은 일기장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그 일기장과 그 안에 담긴 메모들을 통해 평생에 걸친 사랑의 기록을 남겨주신 거죠. 아마 어머니도 언젠가는 제가 그것들을 발견하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비록 제가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 사랑은 저를 통해 제 가족에게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들이 이제 조금씩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제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달은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세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것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묵묵히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통해 그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흔적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분명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사랑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오늘 이 따뜻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나 감사 인사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